네,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서목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대 수메르 그 제국의 토판 거기 보면은 네.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낳으라는 아버지의 내용이 있다고 해요. 얘 왜 공부를 왜 이래 안 하냐 이런. 네. 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그 시절에도 그런 거예요. 네, 요새나 어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고. 네. 요즘 애들 왜 이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대신 반대로 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 보면서 아이 꼰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시대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른들이 젊었을 때 그 시대 어른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세대 갈등은 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이런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가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소년의 시간입니다. 네. 이제 어느 이른 아침 경찰들이 한 가정집을 급습을 했어요. 네.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특공대가 막 들이닥치면서 네. 가족을 제압을 하는데, 그리고 2층에서 자고 있던 그 13살짜리 아들 제이미를 깨워서 경찰서로 연행을 해요. 그러니까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막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니까 가족이 당황하잖아요. 또 아버지 에디가 이 뭔 일이냐고 항의하는데 그 루크라는 경찰 네. 형사는 아들을 살인죄로 검거한다. 이러면서 궁금하면 경찰서 와서 따지시라 이러고 데려가 버린 거죠. 아니 몇 살인데 살인죄라는 거예요? 13살. 13살? 우리나라 치면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을 살인죄로 검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네. 이제 가족이 놀라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서로 이제 찾아가지만 경찰들은 굉장히 완고하게 사무적으로 딱 대하죠. 그리고 아들의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만약에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너무 놀라니까 아들 제이미에게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가 진짜 사람을 죽였느냐? 하니까 아들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 하죠. 아니 이게 13살짜리가 갑자기 그 잡혀서 살인죄로 이렇게 잡혀왔고 네. 경찰서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야 가족들 되게 놀랐겠네요. 그렇죠. 예. 그 잠시 후에 이제 국선 변호사 입회하에 예. 루크 경위가 제이미를 신문을 해요. 또 제이미 옆에는 이제 아버지도 같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저께 저녁에 어떤 제이미의 동선을 포착한 CCTV 화면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줘요. 네. 그리고 제이미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KT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을 네. 이제 보여주고, 네. 근데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제이미로 의심되는 남자아이가 칼로 그 KT를 막 찌르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KT는 몇 시간 뒤에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너가 KT를 죽였니? 이렇게 경찰이 물어요. 그렇지만 제이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네. 전혀 모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그럼 경찰은 제이미를 용의자로 검거했고 네, 나름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죠. 그 소년은 아니라고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크 경위와 이제 형사는 좀 더 정확한 증거, 특히 이제 그 범죄 도구로 쓰인 칼, 네. 이걸 찾아내면 뭐 지문이나 이런 게 확실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이미가 다녔던 학교를 이제 방문을 해요. 그리고 제이미의 친구들도 이제 뭐 현장 조사도 하고 그 KT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막 얻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 이제 뭐 우리 치면 주임 선생님이겠죠. 이런 분이 이제 안내를 해요. 네. 교실로. 그래서 루크 이 형사가 교실로 안내하지만 이 교실의 상황을 보고 루크가 막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경찰이잖아요. 예. 그 경찰의 신분으로 이 학교에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동급생이 예. 조사하러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교실이 난장판이었던 거죠. 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라 하는데도요, 애들이 뭐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있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루크 이제 형사가 뭐 너 제이미 아니? 뭐 이런 묻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너무나 생경한 모습 때문에 그 루크 경위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이야. 그러니까 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애들 왜 이래? 이 생각이 바로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반부는 예. 학교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물론 뭐 화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크 경위가 이제 제이미 또 KT 친구들 대상으로 사건 조사를 쭉쭉 하는데 사실 뭐 조사에는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루크 형사의 아들 아담이 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버지 경찰인데도 뭐 무시하고 뒤에서 막 조롱하고 막 욕하고 예. 이러니까 아들이 볼 때 좀 황당하잖아요. 예. 경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네.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들 아담이 이제 뒤돌아서는 아버지를 이제 불러요. 아빠 이리 와보세요 하고 어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뭐 은어라든지 또 인스타 계정 또 아이들만의 암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알려주죠. 그리고 죽은 그 KT의 인스타 계정 이런 걸 막 알려주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KT가 제이미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루저로 막 이렇게 공격했는지 그래서 제이미가 학교 내에서 루저로 돌림을 받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버지에게 알려주죠. 그럼 이 제이미가 이 KT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좀 단서를 잡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네. 그 정황을 루크 경위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어떤 문화, 인스타를 비롯한 SNS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급생들 사이에 어떻게 퍼져나오고 있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지 또 남자 아이들은 그 여학생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런 사진 같은 거를 예.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돌려보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현실들을 영화가 담담하게 좀 보여줘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가족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제이미 또 엄마 또 누나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에디 아빠. 근데 이제 이게 이 영화가 배경이 영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네. 마을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다 나고 이러니까 이 가족이 겪는 고충들 이런 걸 또 보여줘요. 마트에 뭘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잖아요. 또 어떤 뭐 친구들은 이 에디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승합차 여기 막 페인트로 막 욕설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에디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막 폭발을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죠. 야, 이 영화가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일단은 예. 그 제이미가 이제 뭐 결국 케이트는 이제 죽인 것으로 이제 영화가 점점 가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이유를 보여주죠. 네. 결국 이제 SNS 그러니까 케이트라는 여학생이 제이미에 대해서 막 루저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게 SNS를 타고 막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이미가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온 학교에서 자기가 루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미가 이제 케이트에게 왜 그랬냐 막 따지러 갔다가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그 제이미를 막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니까 상담가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 감정 상태라든가 행동 방식 이런 거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경찰서 안에서 상담가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이 제이미가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와요. 일단 화를 못 참고
쉽게 막 감정적으로 막 제어가 안 되고 또 실제로 뭐 상담가가 앉아 있는데 막 의자를 둘러엎고 막 이런 폭력적인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물론 제이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지금 어떤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행동 양식 또 분노 조절 뭐 장애라고 할까요? 참지 못하는 어떤 것들 뭐 기타 등등 SNS의 현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 이 청소년 세대의 성향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소년의 시간인데 네. 꼭 제이미의 시간만은 아니고 뭐 청소년들의 어떤 시간 혹은 그들의 형태 뭐 이런 뜻이고요. 미국의 그 데이브 그로스만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살인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제 해병대의 교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그 총기 사고가 한 번씩 나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걸 조사하다가 이 데이브 그로스먼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학교에 이제 총기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아이가 전 직업 군인들도 하기 힘든 조준 사격을 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난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뭐 그 게임 하루에 막 게임을 많이 한 거. 네. 사람을 죽이는 게임 있잖아요. 네, 네, 네. 무슨 뭐 배그라든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범죄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인 장면, 살인 장면, 또 선정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또 모르게 분노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 특히 좀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영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 영화에 이제 부제목이 있는데요. 예. 한 소년이 고발당했다. 모두가 대답해야 한다. 아, 이거예요. 모두가? 네,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우발적 범죄가 본인의 탓인가? 단지 그 소년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인가? 이걸 이제 묻고 있는 영화고요. 네. 특히 요즘 이제 SNS와 청소년들 또 방치되고 있는 학교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또 뭐 아버지 에디가 사실은 뭐 아들 제이미에 대해서 거의 몰랐던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나중에 막 오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것도 몰랐던 거죠. 그냥 뭐 돈만 주고 학교 잘 다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부모와의 단절 문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제목이 소년의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어른의 시간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